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USFERC라고요. United States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약자인데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입니다. 에너지 시장 및 인프라에 대한 규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곳이죠. 델핀 미드스트림이 이제 델핀 LNG하고 아버셋 LNG하고 이런 두 개 LNG 프로젝트를 미국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그 육상 설비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육상 설비의 서비스 개시 시기 이게 이제 계속 이전에 연장하고 해서 금년 9월 28일까지 연장을 받아놨는데 그거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상 설비의 서비스 개시 시기를 또 연장을 해달라 이런 신청서를 7월 21일자로 델핀이 FERC에 제출했는데 이제 그 FERC가 이 신청에 대해서 4년간 연장해 주는 결정을 이번 10월 4일 공시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4년 연장돼 갖고 이제 27년 9월 28일까지로 연장이 됐다는 건데 여기서 델핀이 7월 21일자로 USFERC에 제출한 그 신청서에 삼성중공업의 그 FLNG 수주가 임박한 사실을 추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1호 FLNG 건조를 위한 FID가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요게 10월경 할 것 같다 이렇게 거기서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LNG 프라임이 보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델핀이 삼성중공업하고 블랙앤비치 컨소시엄에다가 구속력 있는 ECP 계약, 바인딩 컨트랙트입니다. MOU나 이런 게 아니고요. MOU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ECP 계약이라는 것은 진짜 계약입니다. 진짜 계약. 이걸 협의 중인데 그 7월달에 그 신청서 낼 때 근데 요거는 바인딩 ECP 컨트랙트는 9월까지는 사인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에 다른 영상 같은 걸 영상에서도 제가 밝혔고요. 다른 그 언론들 지금까지 언론들을 쭉 보면은 뭐 이제 델핀이 거제 조선소도 방문했다 그러고 그런 것도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은 델핀하고 삼중사에는 둘이서 뭐 엄청나게 속닥 뭔가 하여튼 속삭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정리하면은 진짜 10월 내에 뭔가 FLNG 하나 수주 공시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돈이고요. 델핀 입장에서 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델핀이 생산하는 그 LNG가 잘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팔리기만 한다면 그걸 신용으로 해서 이제 돈 조달할 수, 파이낸싱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Sales Purchase Agreement 계약 상황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PA라고 하죠. SPA 계약 상황 이게 본질이 뭔가 하니 삼중이 FLNG를 만들어서 델핀한테 주면은 그럼 델핀은 그거를 이제 GOM에서 LNG를 생산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델핀이 만들어 놓은 그 LNG를 누가 돈 내고 가져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SPA 계약인데 22년 7월 이후 금년 4월까지 4군데 글로벌 업체하고 최소 310만 톤, 그 다음에 옵션 100만 톤 해서 최대 410만 톤이 15년 이상 20년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이 이미 다 체결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는 non binding 계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FLNG 한 척 용량 그게 이제 지금 대략 한 330만 톤에서 350만 톤 사이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한 척 발주 더 이상 지금 미루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준비를 해야지 이제 약속을 지킬 거 아닙니까? 돈 줄 사람은 준비 다 되어 있는데 물건 없으면 돈 못 받잖아. 그래서 최근 언론 같은 데 보면은 first to
FLNG 요 발주가 금년 내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한 척 또는 두 척이 동시 또는 순차로 발주될 가능성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돈 문제인데 금년 6월에는 일본의 MOL 아주 일본의 대표적인 그 해운사 아닙니까? 그 쇼핑 컴퍼니인데 여기서 델핀 미드스트림에 지분 참여했죠. 그리고 일본 MOL이 델핀 델핀 경영진에다가 이사를 파견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공개됐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뭡니까? 델핀의 그 FLNG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요한 돈도 챙겼고요. 그 SPA 계약할 때 제1호 SPA 계약 당사자 비톨, 이탈리아 비톨이 또 비톨도 지분 참여합니다. 예, 이렇게 돈도 챙겼고 이제 물건도 팔렸다는 겁니다. 미리 팔린 거죠. 예, 26년 또는 27년 이때 만들 예정인데 그때 만들어질 물건이 이미 다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장만해서 장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FLNG 발주 진짜 임박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한 번씩 다 다룬 내용인데 SPA 계약이 워낙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네 군데 업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비토라고 22년 7월에 50만 톤 15년 공급 계약 확정했고요. 영국 센트리카하고 100만 톤 15년 공급 계약은 요건 넘바인딩이고요. 대본 에너지하고 100만 톤 장기 계약 일단 맺고 그다음에 옵션 100만 톤 추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넘바인딩입니다. 그다음에 해트리하고 60만 톤 20년 계약으로 금년 4월에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최근에 지금 폭등한 상황인데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난번 이불 깨지고 그러고 할 때 계속 오를 거다 앞으로 여름 지나면서 계속 올라서 가을경에는 한 5불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스 가격 전망할 때. 그래서 지금 이제 3.4불 넘었나요? 갑자기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갔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강세이기 때문에 델핀의 LNG 어떤 SPA 계약도 앞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2호 계약까지, 2호 FLNG까지 더 빨리 발주될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지 말게 또 분명히 정리할 게 있는데 델핀 미드스트림은 회사 이름이고요. 이 회사가 루이지애나 앞바다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프로젝트 FLNG 프로젝트 2개를 추진 중입니다. 2개. 예. 1호 프로젝트가 델핀 LNG 프로젝트이고요. 2호 프로젝트가 아보셋 LNG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1호 프로젝트 델핀 LNG 프로젝트는 유토스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받아서 FLNG 4척으로 총 연간 1350만 톤 생산, 저장, 하역하는 이런 플랜트이고요. 이거요. 여기서 이제 사업비는 8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아보셋 LNG 프로젝트는 파이프라인이 그랜드 시에네르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유토스 파이프라인이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제일 큰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랜드 시에네르 파이프라인 통해서 이제 아보셋 LNG 프로젝트 한다는 건데 거기는 FLNG 2척으로 연간 한 800만 톤 LNG를 생산해서 저장했다가 하역하는 이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2개 프로젝트 전부 합치면 총 연간 2150만 톤. 와, 대규모 아닙니까? 어저께 봤던 러시아의 노바텍이 하는 아크텍 LNG 프로젝트. 2천만 톤 안 되잖아요, 연산. 예. 지금, 근데 미국에는 사빈 패스에 뭡니까, 지금, LNGC 대규모 발주하는 곳, 카타르가 엑선하고 같이 하고 있는 카타르가 70% 지분 갖고 있는 골든 패스, 거기만 해도 1,800만 톤 규모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걸프 오브 멕시코에 이 정도 규모가 엄청 많다는 거죠. 다 따지면, 전번에 한번 쭉 리스트 한번 쭉 만들었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걸프 오브 멕시코 지역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LNGC 선박 수요량이 카타르 물량 능가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버셋 LNG 프로젝트는 요 두 척으로 800만 톤 요거는 확정된 것 같은데 가스를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 요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토스 파이프라인 한 개를 통해서 동시에 받을지 아니면은 그랜드 세니에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별도로 받을지 요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련되는 문제가 중공의 윗선 그 조선소하고 델핀이 그부터 뭐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이 FEED 계약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 계약의 성격은 PREFEED 계약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FEED의 그 사전 단계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요게 이제 그 윗선이 PREFEED 계약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실력을 한번 이제 한번 뜸을 보고 간을 보고 믿을만하다 싶으면 정식으로 한 연말경에 FEED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런다. 이런 내용입니다. 윗선하고는. 근데 왜 이런 일이 됐을까?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저걸 전부 다 해줄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도크 꽉 차버렸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 그래서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저걸 다 6개를 다 해주면 좋겠는데 만약 못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윗선이 그 중공청에서 중공은 LNG 대규모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델핀이 만든 LNG를 중공이 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가면은 중공이 LNG를 많이 사가면은 윗선한테 일감 좀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차원으로 추진하는 거 아닌가? 뭐 저희 상상입니다. 상상.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그 윗선이 과연 내년 한 상반기쯤에 델핀의 FLNG 3호기를 과연 수주할 수 있을지 이건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윗선은 이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실현이 될지는 이제 의문인데 여기서 요걸 결정짓는 변수가 뭘까? 바로 삼성중공업이 과연 그 델핀의 FLNG 다 해줄 능력이 있느냐?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해양 플랜트 일거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몰려갖고 도커 다 차버리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은 못 해주잖아. 델핀이 발주하고 싶어도 그 삼성중공업의 수주를 받을 능력이 못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델핀하고 코랄 2호기 저기 모잠비크의 코랄 2호기하고 세다 캐나다의 세다 LNG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파르타 프로젝트도 있고 지금 플랜트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해양 프로젝트 FID 결정이 만약에 동시다발로 진행되어 버리면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다 못합니다. 예. 같은 값이면 삼성중공업한테 발주를 하고 싶을 겁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영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삼성중공업 그 경영진들이 이제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대한 그 고민을 지금 엄청 깊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이 상황에 이쯤이 되면 말이죠. 지금 그 성한이가 해양 플랜트 전문가로서 지금 새로 온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렇죠. 1년 다 돼 가잖아. 뭔가 지금 장기적인 그 성장 비전 발표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점이 좀 약간 좀 불만이네요. 예. 지금이 그 해양 분야 수요 초과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수요 초과 상황입니다. 예. LNG실은 선박 분야도 수요 초과이고요. 그러니까 그 조선소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또 그게 삼성중공업이 비교 우위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급 능력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공급 능력 확장을 안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을 성한이가 지금쯤은 이 시장에게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성한이 좀 압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한조하고 현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6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 보면은 한조가 7.1조고 현종이 9.9조입니다. 예. 그런데 한조가 현종 지분을 78%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율 그림 그린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조의 현종 지분 가치만 7.7조입니다.
예. 그런데 한조는 현중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조의 시총 7.1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근데 뭔가 하여튼 그 이유는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장은 절대로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왜 지금 저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뭔가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말이죠. 갑이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팔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를 또 다시 병한테도 팔아버리고 갑은 이제 토끼는 거죠. 예. 잠적해버린다 이겁니다. 예. 아파트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예. 을과 병 중에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자입니다. 계약 먼저 한 놈이 아닙니다. 예.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한 놈이 이제 그 아파트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갑을 그 이중범위 사기죄로 이제 고소하고 난리치겠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중공업 주식을 코스피에다 팔아먹었는데 근데 현대중공업을 78%나 갖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을 다시 코스피에 또 팔았다면은 이것도 아파트 2번 파는 것과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거?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여기서 우리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현중과 한조를 동시에 둘 다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현중도 사고 한조도 사고 둘 다 매수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야 그건 진짜 구제불능 영원한 호구 덩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분산 투자 효과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은 오를 것 같으면 사고요. 내릴 것 같으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 개 이상 주식을 삽니까? 그거는 둘 중에 어느 놈이 올라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둘 사는 겁니다. 다만 가정을 하죠. 가정. 오를 확률은 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공학이라는 그 학교에서 그런 걸 갖고 이제 썰을 풀고 이제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밥 먹는 거 아닙니까? 학교가 그 서울대학이건 뭐 MIT건 뭐 하버드건 너가 확률을 어떻게 아느냐고. 아무도 모르지. 근데 안다고 가정하고 가르치잖아. 그게 분산 투자 이론 아닙니까? 그 확률 분포에 따라 돈을 분산 투자해서 위험 관리한다 이거 아닙니까? 문자를 쓰면 그게 분산 투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조하고 현중은 실제로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분산 효과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면 덩신이라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덩신이죠, 그냥. 여기서 우리 투자자에게 문제는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현중 팔아서 한조 살 건가? 아니면 한조 팔아서 현중 살 건가? 아니면 둘 다 사지 말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팔아서 삼중 사는 게 가장 스마트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